김도연은 철물점 셔터를 내리며 손때 묻은 자물쇠를 천천히 채웠습니다. 인천 항구 쪽 골목은 저녁이면 늘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바닷바람에 섞인 녹슨 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저씨, 내일도 여시죠? 옆 분식집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안 엽니다. 예. 갑자기 왜요? 도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여 인사했습니다. 설명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1998년 IMF가 터진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도연의 철물점은 작았지만 성실했습니다. 새벽 6시면 문을 열었고 밤 9시가 되어서야 닫았습니다. 단골 목수들이 찾았고 근처 공사장 인부들이 들렀습니다. 가족 넷이 먹고 살기에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는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공사가 멈췄습니다. 목수들이 사라졌습니다. 외상값을 받지 못한 채 거래처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도연도 은행 대출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당신, 이렇게는 못 살아요. 아내 정민은 식탁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내가 데리고 갈 거예요. 서울 친정에서 다시 시작할게요. 15살 아들은 방문을 꼭 닫은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노크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됐어요. 애 괴롭히지 마세요. 정미가 도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도연은 그렇게 아들의 방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2000년 봄, 도연은 혼자였습니다. 철물점은 결국 문을 닫았고 남은 빚은 도연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건설 현장을 전전했습니다. 항구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김 씨, 오늘은 여기까지. 현장 감독이 말했습니다. 58배 몸은 이미 녹슬어 있었습니다. 젊은 일꾼들 틈에서 도연은 자꾸 뒤처졌습니다. 내일도 나올 수 있어?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젊은 애들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쓸모가 없다는 것을. 그해 가을, 도연은 우연히 부동산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폐가 금매, 300만 원.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개인은 솔직했습니다. 허허, 사람 살 곳은 아닙니다. 지붕도 반쯤 무너졌고 마을도 거의 폐촌이에요. 그래도 괜찮으시면. 괜찮습니다. 도연은 가진 돈을 모두 긁어 모았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모은 돈, 막노동으로 번 돈, 통장에 남은 마지막 잔해까지. 철물점 셔터를 내린 그날 밤, 도연은 작은 배낭 하나를 꾸렸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 공구 몇 개, 그리고 민수의 어릴 적 사진 한 장. 아빠는 쓸모없어. 민수가 중학교 2학년 때 내뱉었던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첫 차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인천 항구가 멀어졌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낡은 이정표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청송리 3KM. 도연은 비탈길을 걸었습니다. 배낭이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폐가가 보였습니다. 기와는 반쯤 무너져 있었고 마당엔 자풀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대문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지방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마루, 깨진 유리창, 녹슨 붓두막.
그러나 이상하게도 도연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되겠습니다. 도연은 배낭을 내려놓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마을을 삼켰습니다. 도연은 민수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6살 민수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무언가가 시작될 거라는 것을. 산속 어둠은 깊었고 첫날 밤은 그렇게 고요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폐가를 조금씩 고쳐나갔습니다. 기와를 얹고 마루를 다듬고 창문을 새로 달았습니다. 철물점을 운영하던 솜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몇 집 남지 않은 노인들이 가끔 인사를 건넬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말이 없었고 그들도 묻지 않았습니다. 봄이면 산나물을 캤고 여름이면 계곡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가을엔 밤을 주었고 겨울엔 장작을 팼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이 2번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마당에서 물을 뽑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산골에서 차 소리는 드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검은색 SUV가 마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도연은 그 얼굴을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민수는 32살이었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여자와 아이가 내렸습니다. 인사드려요. 저는 며느리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5살쯤 된 남자아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입이 마른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여길 어떻게 알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돼 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들어와라. 안으로. 마루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서툰 손놀림으로 차를 끓였습니다. 손주는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지은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이 고치셨네요. 조금씩 손봤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이 땅 말인데요. 재개발 예정지래요. 도연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재개발이요? 네. 이 일대가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된대요. 보상금도 꽤 나올 거래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알만한 사람이 있어서요. 정확한 정보예요.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요. 아버지가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명예 이전? 네. 제 명의로 넘기시면 제가 절차 다 알아볼게요. 복잡한 거 아버지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도연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자들이 흔들렸습니다.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아버지 드리죠. 전액 다. 그럼 명의를 넘길 이유가 있나?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세금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 복잡한 게 많아요. 제가 정리하는 게 나아요. 민수야. 네. 아버지가 바보 같아 보이니?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도와드리려고. 됐어요. 도연은 서류를 민수에게 밀어냈습니다.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요? 모르겠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셨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도 없으셨으면서
이제 와서. 민수야. 지은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색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도연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손주 준호는 신기한 듯 모든 것을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뭐 있어요? 장작이다. 장작이 뭐예요? 불 때는 나무란다. 우와. 준호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민수와 지은은 서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준호 학원 이야기. 도연은 듣기만 했습니다. 준호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요. 영어 유치원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중요해요. 보상금만 잘 받으면 여유가 좀 생기거든요. 도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온 이유구나.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다. 피곤하니까 쉬어라.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수 가족은 안방에서 잤습니다. 도연은 마루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민수와 지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당신 너무 노골적이었어. 아버지가 기분 나쁘셨을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시간이 없어. 개발 소식 퍼지면 땅값 올라. 그래도 가족인데. 15년 동안 우리 신경도 안 쓴 사람이 무슨 가족이야.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수한 웃음, 작은 손, 가족이라는 게 뭘까? 도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15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손 내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옳은 것일까? 도연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마당에 나가 물을 길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비틀비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안 자니? 화장실 가려고요. 저쪽이다. 준호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좋아요. 그래. 네. 서울은 시끄러운데 여긴 조용해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오래전 민수를 안아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믿어볼까?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짐을 쌌습니다. 준호는 마당에서 돌멩이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생각 정리되면 연락 주세요. 민수가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도연은 대문 앞에서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준호가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도 손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오후에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최 이장은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도연 씨, 어제 서울서 손님 왔던가? 네. 아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래, 효자네. 상골까지 찾아오고. 최 이장은 마루에 앉아 담배를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말이야. 재개발 얘기 들었어? 조금. 보상금이 꽤 된대이. 평당 한 50만 원쯤? 도연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자신의 땅은 200평이었습니다. 1억. 손이 떨렸습니다. 이장님, 그게 확실한 겁니까? 군청 직원한테 들었지. 내년 봄에 공사 들어간대. 서울 건설사에서 고급 전원주택 짓는다고. 최 이장이 담배 연기를 뿜었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보상금 받아서 읍내 나가 살 궁리하는데 도연 씨는 어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한테 주려고.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이장은 담배를 비볐습니다. 내 말 듣기 싫겠지만 조심해. 돈 앞에선 식구도 없어. 내가 평생 살면서 많이 봤어. 이장은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찾아온 건 좋은 일 아니가. 15년 만이라며? 네. 혼자 사는 것도 외롭지. 가족이 있다는 게 복이야. 최 이장이 떠났습니다. 도연은 마루에 앉아 멍하니 산을 바라봤습니다. 1억. 민수가 왜 왔는지 이제 분명했습니다. 사흘 후 민수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셨어요? 앉아라. 민수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차를 내왔습니다. 민수야. 네.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1억이래. 네. 이장님한테 들었다. 평당 50만 원. 민수는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명의만 넘기시면 제가 다 알아볼게요. 왜 내 명의로 넘겨야 하지? 아버지, 그게 솔직하게 말해라.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처리 못하세요. 뭐? 은행 업무도 서툴고 법률 상담도 필요하고 세금 신고도 복잡해요. 실수하면 돈 날려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맞아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몫은 드릴게요. 도연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나를 무능력자 취급하는 거냐? 사실이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15년 동안 뭐 하셨어요? 산골에 틀어박혀서 세상이랑 단절되고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도 모르고. 민수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서울에서 빚 갚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대학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으면 됐어요.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고 빚내고 결국 다 망하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민수야, 그때는 모두가 힘들었어. IMF가. 남들은 버텼어요. 아버지만 무너진 거예요. 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파출 나가시고 식당에서 설거지하시고 저도 신문 돌리고 우유 배달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나요?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이번 기회는 저한테도 중요해요. 준호 교육비, 집 대출 다 빚이에요. 이 돈으로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땅이 필요한 거구나.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도 살아야 한다. 알아요. 그래서 반은 드린다니까요. 반? 네. 5천. 그 돈이면 아버지 혼자 사시기엔 충분해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머지 5천은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지? 당연하잖아요. 제가 다 처리하는데. 처리 수수료가 5천이냐?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제 인생도 생각해 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나가라. 뭐라고요? 나가라고 했다. 민수는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명의 안 넘기시면 보상금 처리하는 거 정말 복잡해요. 아버지 혼자는 절대 못해요. 상관없다. 정말요? 그래. 나가. 민수는 가방을 집었습니다. 좋아요.
혼자 알아서 하세요. 민수가 나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도연은 장작을 팼습니다.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IMF 때 무리한 사업 확장, 빚, 파산, 가족의 고통, 모두 도연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끼를 멈췄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손, 순수한 웃음, 저 아이는 죄가 없는데, 그리고 민수도 한때는 준호처럼 순수했던 아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장작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 속에서 도연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도연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살아야 한다고, 자신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그것이 이기심인지 당연한 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연은 더 이상 쓸모없는 아버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혼자는 절대 못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은행 업무가 서툴렀습니다. 법률 용어도 어려웠습니다. 세금 신고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어쩌면 민수가 옳은지도 몰라. 도연은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두고 간 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소포 하나를 놓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김도연 씨 맞으시죠?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배달부가 떠났습니다. 도연은 소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은 송지은이었습니다. 뜯어보니 편지와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님, 지은입니다. 지난번 방문 때 준호가 이걸 그렸는데 아버님께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이 화가 많이 나 있지만 저는 아버님 선택을 존중합니다. 건강 챙기세요. 도연은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집 한 채, 나무, 산, 그리고 두 사람. 한 사람은 작았고 한 사람은 컸습니다. 그림 아래에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요. 준호.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젖었습니다. 도연은 마당에 나갔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2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려고 왔었지. 하지만 도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을 고쳤습니다. 밭을 읽었습니다. 계절을 견뎠습니다. 혼자였지만 살아냈습니다. 나는 쓸모없지 않았어. 도연은 준호의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같이 살고 싶어요. 준호는 도연을 필요로 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야. 자신의 존엄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였습니다. 도연은 집으로 들어가 명예 이전 서류를 찢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최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연 씨, 무슨 일이야? 이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도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 땅 보상금을 마을에 기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1억을 기부한다고? 최 이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연 씨, 정신 똑바로 차려.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압니다. 그럼 왜?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마을이 저를 살렸습니다. 뭐? 2년 전 여기 왔을 때 저는 죽으려고 왔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려고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집을 고치고 밭을 일구고 사람들과 인사하면서요. 도연은 최 이장을 받습니다. 돈은 제게 필요 없습니다. 이미 가진 것이 충분하니까요. 도연 씨, 마을 공동기금으로 써주십시오. 폐가 수리하고 도로 고치고 마을 사람들 병원비에 쓰고. 최 이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짓이에요? 들었구나. 마을에 기부요? 미쳤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준호 교육비, 제 빚 다 해결할 수 있는 돈이라고요. 민수야. 왜요? 그건 내 돈이 아니야.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는 실수했다. 무리한 사업 확장, 빚 파산. 다 아버지 잘못이야. 알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제대로 하는 게 뭔데? 보상금 받아서 저 도와주는 거죠.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도 살아야 한다. 살면 되잖아요. 반 드린다니까요. 그게 아니야. 도연은 민수의 눈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쓸모로 측정되고 싶지 않아. 돈으로 가치를 매겨지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게 무슨. 아버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존중? 1억 버리고 존중받겠다고요? 그래. 이해 못하겠어요. 민수는 가방을 집었습니다. 좋아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민수가 나가려는데 도연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뭐해요? 준호한테 전해줘.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고.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그림 속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민수가, 준호가, 도연이 왜 이 선택을 했는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도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산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쓸모없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용당하는 노인도 아니었습니다. 김도연은 그저 김도연이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가는 인간.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보였습니다. 별빛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3년이 흘렀습니다. 재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섰고 서울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젊은 부부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을 공동기금은 도로를 넓히고 마을회관을 고쳤습니다. 폐가들을 수리했습니다. 노인들의 병원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7살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천천히 해. 급하면 다쳐. 도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망치질을 가르쳤습니다. 나무 토막이 조금씩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우와,
새 집이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공방 안에는 6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새로 이사온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들에게 나무를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못을 박는 법, 사포질하는 법, 페인트 칠하는 법, 철물점에서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런 거 가르쳐 주세요? 10살 남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게 좋아서. 왜요? 만들면 마음도 같이 만들어지거든.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스마트폰만 하다가 여기 온 뒤로 달라졌어요. 다행입니다. 부모들은 살해를 하려 했지만 도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도연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익숙한 차 한 대가 공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홀로 내렸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아버지, 왔구나. 도연은 작업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차 마시자. 민수는 공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나무 새집, 작은 의자, 연필꽂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쳐. 돈 받아요? 아니.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연은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 투자 잘못했어요. 빚이 2억이에요. 도연은 차를 마셨습니다. 지은이는 견디고 있어요. 준호 때문에. 준호는 잘 있니? 네.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3년 전에 그때 제가 너무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돈 때문에. 알아.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도연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는 너를 미워한 적 없다. 민수는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도연은 민수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도연은 민수에게 공방 안 작은 방을 내줬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 괜찮아요? 당연하지. 민수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준호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그림. 아직도 가지고 계셨네요. 물론이지. 민수는 그림을 만졌습니다. 준호가 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그래. 네. 할아버지 집 가자고 자꾸 그래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언제든지 오너라. 할아버지가 새 집 만드는 거 가르쳐 줄게. 감사합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빚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면 가끔 찾아뵈도 될까요? 찾아오지 말라고 할 수 있겠니? 민수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할 수 없죠. 아버지니까. 도연도 웃었습니다. 그래. 아버지니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떠났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너도. 다음엔 준호 데리고 올게요. 기다릴게. 차가 떠났습니다. 도연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후 도연은 공방문에 나무 팻말을 달았습니다. 며칠 전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집입니다. 최 이장이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도연 씨, 좋은 글귀네. 감사합니다. 근데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도연은 산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사람이죠. 뭐, 우리 모두 매일 다시 시작하니까요. 최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야. 나도 매일 새로 산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도연은 팻말을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2003년 11월 15일. 오늘 민수가 다녀갔다. 많이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곧 다시 일어설 것이다. 아버지는 믿는다. 3년 전 나는 아들에게서 배웠다. 사람은 쓸모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돈으로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나는 다시 배웠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자유롭다. 김도연이라는 이름으로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요. 언젠가 그날이 올 것입니다. 준호가, 민수가, 지은이 함께 모여 앉아 밥을 먹는 날. 도연은 그날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만들어요? 오늘은 새집을 만들자. 새집이요? 응. 새들도 집이 필요하니까.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도연은 나무를 꺼내고 공구를 정리했습니다. 햇빛이 공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망치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도연은 행복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버려진 이름은 이제 없었습니다. 김도연은 김도연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늦게 피어난 꽃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웠습니다.